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활성산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활성산소가 암을 만드는 경로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른 말로는 유리기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통증, 내가 갖고 있는 증상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강의할 때 오늘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 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회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늙은 쥐에게 젊은 쥐에 피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춘하는 거예요. 그거 발견됐어요? 그렇죠? 벌써 논문에 나왔습니다. 논문에 나왔어요. DNA의 변화. 그래서 이 쥐가 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 우리가 젊어진다는 말을 이제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내 몸에 병이 나았다라고 하시면 내 병의 몸이 좋아진다, 나았다 하면 그것은 노화로부터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몸에는 이렇게 수리터의 혈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혈액은 여러분들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혈액 속에 항상 갖고 다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죠. 산소가 있습니다. 혈액에 산소가 없으면,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머리도 아프고, 또 산소가 부족하면 소화도 안 되고, 산소가 부족하면 노폐물 처리도 안 되고, 산소가 부족하면 음식물이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산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산소가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요소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산소는 나에게 무엇이다? 나에게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산소가 참 좋은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산소와 함께 인체 내에 발생하는 유해산소가 있다고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지만 우선은 우리가 호흡기관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옵니다. 산소는 공기 중에 21% 있어요. 21%. 근데 산소와 함께 인체 내에 발생하는 유해산소가 우리가 마시는 산소량 중에서 약 2% 정도가 됩니다. 1, 2% 돼요. 그래서 그 1, 2%의 아주 적은 산소량이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는 유리기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필요하기도 한데 이 활성산소가 적었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생명체가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늙는다? 라고 하는 말은 내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 라고 하는 말도 다른 말로 뭐예요? 내 몸에 활성산소가 과다 증가했다. 그러면 불로장생의 꿈을 꾸었던 진시황도 오늘 이 강의를 들었다면 좀 더 살았겠죠. 네, 한 몇 년 전에만 들었어도 좀 더 살았겠죠. 아닐까요? 전 100% 확신할 수 있어요. 10년은 더 살았을 거예요. 10년. 아니면 개념을 바꿨으면 몇십 년 더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활성산소에 대한 이 질병의 상관관계를 존 호킨스 대학 의학부에서는 90%까지도 여기에 두고 있어요. 몇 프로요? 90%.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앓게 하는 암, 당뇨, 고혈압, 아토피, 뇌졸중, 또 뭐 있어요? 위염, 뭐 이런 대부분의 질병이 우리 뇌, 심장, 소화기계, 그 다음 순환기계, 호흡기계, 모든 그 기관들에 일으키는 이 질병이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세포 속의 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산돼요. 자,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다현 씨 어떤 거예요? 이거요? 맞나요? 그냥 네, 맞습니다. 예, 미토콘드리아죠. 세포를 쪼개서 봤을 때 저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저거는 제가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이제 김경희 님이 갖고 있는 개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사람마다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는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들의 몸속에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이 세포 내의 물질인데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활력이 막 이렇게 활력을 움직이고 일을 할 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올라가요. 그러면 무슨 병은 최소한 안 걸린다? 당뇨병은 안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를 확대시켜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얘는요, 얘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물들을 대사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얘가 있어야만 여러분 세포 속에서 물질 합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야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얘 개체수에 따라서 우리 증상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숨이 찰 수 있고 숨이 안 찰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보통 사람보다 얘 개체수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오게 되면 활성산소가 산소 중에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산화 물질이 생긴다. 우리 밖에 차를 세워놓거나 어떤 철을 두면 이 산소 중에서 철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죠? 네, 이게 산화된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에서 활성산소 혹은 유리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인체에 유해한 산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다 유해하진 않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과산화수소, 초과산화이온, 라티칼수산. 네. 특히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우리 몸의 그 세포를 망가뜨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우리 몸속에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름이 생기겠죠. 그렇죠? 노화가 오겠죠. 그래서 활성산소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우리 몸에 굉장히 불필요한 존재이기도 한데요. 그냥 호흡 중에 활성산소가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적은 활성산소도 우리 몸에 필요해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과해지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언제 활성산소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웃게 되면 활성산소가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찡그릴 때, 기분 나빠할 때, 남을 미워할 때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거나 즐겁지 않은 암 환자가 회복될 수 있다 없다?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과잉 생산된 이 활성산소는 세포에 아까 우리 그 삽 봤죠? 녹슨 삽. 거기에 무슨 작용이 일어났다고요? 삽이 철이 부식이 되죠. 산화가 돼서 부식이 되죠. 그런 것처럼 세포의 산화작용을 일으켜요. 세포가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혈액도 산화되고요. 세포막을 이제 공격시킵니다. 세포막에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세포의 DNA, 세포 구조를 무너뜨리고 유전자 자체가 이제 완전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된 이 세포가 갑자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돌연변이 세포로 바뀝니다.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암덩어리. 세포 주기를 이해해 보면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요즘엔요,
피의 나이는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할머니들이에요. 피의 나이가. 그런 피를 계속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을 갖고 있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그러니까 20대에 암도 걸리고, 네, 30대에 정말 백혈병, 아니면 죽을 어떤 뇌종양, 아니면 어떤 그 심각한 말기 암들을 걸린 이유가 사실은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과하게 공격해서 그랬다라고 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이 활성산소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따가 드릴 테니까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질병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활성산소와 암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활성산소가요, 정상세포를 몇 번을 공격하냐면, 네, 과다하게 공격을 해버려요. 얘가 어떻게 견딜 수 없어요. 술 마시죠? 이런 공격이 옵니다. 담배 피죠? 이런 공격이 와요. 스트레스 받죠? 이런 공격이 와요. 그래서 스트레스 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활성산소 인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네, 이렇게 암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간단합니다. 혈관도 자 이렇게 지방을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우리가 그 유전자 그 염색체 중에서 그 OH 레디칼이 가장 많이 손상을 시키는 것이 바로 네, 뭘까요? 무슨 유전자예요? 혹시 그게 보이시죠? 여기 다. 네. 구아닌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를 굉장히 빠르게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가장 무서운 활성산소인 이유가 뭐냐면 유전자를 굉장히 많이 망가뜨리기 때문에 무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죠. 갑자기 몇 년 동안 신경 팍 쓰면 사람이 늙어요, 안 늙어요? 네, 늙죠. 저도 그런 경험. 네?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네, 흰머리가. 애기 셋을 낳다 보니까 흰머리가 생겼어요. 네, 느꼈어요. 물론 애는 집사람이 낳지만, 네. 어쨌든 이 신경 쓰는 게 많다 보니까 흰머리가 생겨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도 보이진 않죠, 그쪽에서는. 네. 네. 자,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기능을 굉장히 퇴화시키고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주범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천하태평. 네. 만약에 제가 암이 걸리면, 그럴 일은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제가 암이 걸리거나 어떤 아주 작은 질병이라도 걸리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살 거예요. 네. 그게 정답이세요. 네. 우리 최 선생님 그렇게 살기로 하셨어요? 네? 수학 선생님이시라 그게 잘 힘드신데 어쨌든 네, 버리셔야 돼요. 옆에 뭐 든든한 이렇게 아내분이 계신데 다 맡기시면 되잖아요. 그냥 아이처럼 들어놓고 그렇다고 너무 시키시면 안 되고 어쨌든 편하게 네, 옷은 내가 입고 그래도 내가 걸어 다니고 활동하지만 편하게 마음속에 정말 오늘 비가 오는데 집이 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집에 놓고 온 뭐 다른 것들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없어도 그것은 다 굴러갈 것들이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나만 편하게 아주 마음 편하게. 그래서 요즘 바보죽도 나왔더라고. 바보죽. 바보처럼 죽을 먹으면 암이 낫는다. 이런 이론들이 나왔어요. 바보죽을 먹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보죽은 먹는데 바보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문제예요. 정말 바보가 암 잘 안 걸려요. 아시죠? 바보는 암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엄청 해롭다는 거 아셔야 돼요. 채소 먹고 아무리 유기농 음식 먹어도 소용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 채소 이거 먹으면 살찔 텐데. 이거 먹으면 위가 버릴 텐데. 이거 먹으면 문제가 생길 텐데. 알레르기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든지 아니면 채소를 먹으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막 이것도 뭐 나쁘고 저거 막 이렇게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성격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여러분의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거 좋은 테스트예요. 내가 내 생각과 개념과 의지와 뜻을 모두 다 바꿔버리고 그래도 안 낫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생각도 다 바꾸고 내 어떤 의지도 다 바꾸고 내 습관도 다 바꾸고 마음속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거 다 바꾸고 내가 지금 이 잘못된 성격, 못된 성격 아니면 나쁜 성격들 그 캐릭터를 다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완전히 그걸 뒤집어 엎어보세요. 그러고도 병이 안 나온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네. 정말 그렇게 하면요, 저는 그냥 무조건 낫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바뀌는 것보다 사실은 마음이 바뀌는 게 더 힘들어요. 마음 바뀌는 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생애의 빛이라는 책을 한 번이라도 읽으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꾸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성경 열어보세요.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수는 없어요. 그것을 보시면 정말 나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것들, 악한 것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맡기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을 때 어디다 갖다 드리죠? 정비소 갖다 드리시죠. 그럼 정비소에다 갖다 드리는데 자동차가 큰 고장이 날 때도 있고 작은 고장이 날 때도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그 윈도우 브러시가 잘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방식이라면 내가 차를 다 맡기기는 좀 그렇고 윈도우 브러시만 빼서 갖다 주고 고쳐달라고 하나요? 아니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차를 통째로 맡겨요. 이만한 거 하나 고치더라도 차를 맡깁니다. 큰 것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걸 해결하려면 반드시 다 맡기셔야 돼요. 맡겨놓고 맡기는데 맡겨놨는데 가서 참견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볼 땐 이거 아닌데 순서가 틀리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냥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하고 기다려요? 고쳐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고칠 것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몸을 맡길 때는 반드시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어떻게 하고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을 하나님께 맡길 때 차를 정비 공장에다 맡기는 것만큼도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로 치료해준다는데. 그래서 아마 이러다가 하나님이 돈 받는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활성산소가 처음에 우리 몸에 접촉하게 되면 저렇게 접촉하게 되면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지만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세포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우리 수명,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결국은 세포예요. 이 세포는 활성산소를 만나게 되었을 때 생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가장 먼저 지방을 산화시켜요. 우리가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넣고 음식을 먹으면 빠른 산화가 되죠. 열에 의해서 지방이 먼저 산화됩니다. 그리고 가산화 지질이 되면서 노화의 주범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활성산소가 다른 물질들의 나쁜 물질들을 산화시켜서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 몸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고 지나갈게요.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방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활성산소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증가 요인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셔야 되는데 저는 7가지로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7가지. 첫 번째, 과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하게 되면 안 낫는다.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예요. 암이든 당뇨든 아토피든 고혈압이든 과식하면 안 낫습니다. 소식하셔야 돼요. 소화 과정에서 과도한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여기 과식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과식하셨어요?
그래도 과식 안 하시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공식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말 싸고 맛있고 뭐 보기 좋은 것들, 그런 가공식품들,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요. 자,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라고요? 스트레스. 그냥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외래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죄송합니다. 오타 났어요. 아드레날린이 증가하고요. 맥박과 혈압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만큼 무엇도 많이 발생한다고요?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해요. 아드레날린을 많이 일으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자다, 내가 몸이 아프다, 아니면 내가 낫고 싶다 하면은 절대 내지 말아야 될 거. 소리 내지 아니죠? 뭐 내지 말아야 되죠? 네, 화 내지 말아야 된다. 화 내지 마세요. 네, 옆에 누가 나를 건드려도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쥐를 실험했을 때요, 쥐를 막 열받게 하잖아요. 계속 괴롭히잖아요. 나중에 얘가 악발이 되기도 하지만 암쥐가 돼버려요. 암이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암 인자가 있을 때 암을 굉장히 빠르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나는 암 검사를 안 해서 암 환자인지 모른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러면 암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빠르게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 여수에서 올라온 분 중에 한 분이 그 암이 거의 주먹보다 조금 작았는데 이분이 암이 거의 다 줄었었어요. 매일 제가 체크하고 항상 보고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분이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니까 이 암이 나중에 오히려 더 커지더니 축구공만 할 거예요. 거의 몸에. 그렇게 커져버렸어요.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암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즐거워서 한 여러 달 동안 암을 줄였다면 스트레스 받는 그 순간부터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급격스럽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외우실래요?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운동하라. 쉬지 말고 운동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마지막 거 맞추셨어요. 네.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운동하면 큰일 나요. 아까 우리 듣고 있잖아요.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만들어진다. 과다한, 어딨어요? 여기 보면 바로 나오네요. 과도한 운동도 활성산소 만들. 네. 호흡이 빨라져요. 운동을 막 하다 보면 호흡이 빨라집니다. 적당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줄어들게 하지만 지나친 운동, 우리가 축구를 한다든지 철인 3종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활성산소를 쭉 올려서 수명이 줄어든. 그래서 운동선수가 수명이 길까요? 아니면 그냥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수명이 길까요? 운동선수가 수명이 길다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 수명이 길죠. 힘을 갑자기 많이 쓰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은 이유가 뭐가 많이 만들어진다?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 그래서 남성다운 운동들 많이 있잖아요. 뭐 공 차는 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 철인 3종 경기 같은 거 막 나는 그래도 그런 걸 해냈다. 아니면 백두대간 하고 그리고 뭐 금북정맥 막 타고 그 쉬지 않고 막 운동하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몸속에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통해서 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운동한 사람 보세요. 나이 훨씬 더 많이 들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흡연이에요. 타르, 그 다음 니코틴 이런 유해 물질이 활성산소를 만드는데 이때 활성산소의 일종의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집니다. 담배 한 대에서 100조 개의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자, 여섯 번째를 왜 제가 굳이 이렇게 나눠 썼냐면요. 직접적인 흡연도 나쁘지만 간접적인 흡연도 굉장히 나빠요. 정말 나쁩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반경의 사람들은 담배를 못 피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세요. 내 남편이 담배를 핀다? 당신 나 사랑하면 이거 하나 진짜 찍어 놓으세요. 나 사랑하면
담배 피지 말라고 해주세요. 담배는 피는 사람에게도 안 좋지만 간접적으로 맡은 사람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차라리 피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냐면 제가 담배 피는 게 해로울까요? 시아가 시아가 피는 게 해로울까요? 왜 그렇죠? 시아가 저보다 더 건강할 텐데? 아니면 더, 네. 정화가 많이 된 사람이 네. 그렇죠. 이 아이는 독소를 많이 몸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 독이 몸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요. 심장이 혈액을 타고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톡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해로운 물질의 반응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해로운 물질 반응을 더 많이 하실 거고, 이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지는 길이든 아니면 나빠지는 길이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만약에 암 환자들이 몸이 좋아지다가 삼계탕 한번 먹거나 아니면 닭도리탕 먹거나 같은 건가요? 아니면 또 뭐 탕수육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한 분은 폐암 환자분인데 기침도 정말 많이 하고 가리도 많이 꼈는데 제가 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이분이 여기 와서 많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에 딱 꽂히더니 막 먹고 싶은 게 된장찌개부터 생각이 난 거예요. 식욕이 떨어져요. 우리 몸은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여기서 여러분 혹시 대화하실 때 야, 우리 나가면 짜장면 한 그릇씩 먹자.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네, 농담이라도 우리 개고기 사다 먹자. 막걸리 한 잔 마시자.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세포가 알고 내 몸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생각이 바뀌면서 그 음식에 자기의 모든 생각이 막 꽂혀버린 거예요.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맛이 없어져요? 현미밥에 여기서 나온 나물들, 여기서 나온 것들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참 안쓰러워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그분이 가셨어요. 몸은 좋아지고 있었는데. 가셔서 어디로 갔냐면 여기서 멀지 않은 1시간 거리 되는 기도원 쪽으로 가시더니, 그분이 전도사님이거든요. 원래 개신교회 전도사님인데 기도원에 가더니 가서 이제 된장찌개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돼서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유해물질이나 농약, 살충제 이런 독소들은 우리 몸속에 굉장히 빠르게 들어와서 우리 몸을 부패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순환기관, 호흡기관, 여러분들의 혈액이 깨끗하면 깨끗해서 더 받아들이는 그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흡연도 피하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7번째, 미세먼지라든지 자동차 매연 뭐 이런 것도 활성산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회복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40이 돼 가시는 분들이 있죠. 40대 이후에서부터는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몇 프로 감소된다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50%로 이하로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엄마 어떻게 하지? 우리 아빠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꼭 전해주세요.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음식은 그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 향상 지수를 떨어뜨리는 음식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알려드릴까요? 깻잎이 그래요. 깻잎. 깻잎은 죄송합니다. 스트레스를 떨어뜨리는 엽채류 중에 하나예요. 깻잎은요. 네. 자, 젊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결국은 노화의 주범이 활성산소였다면 젊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활성산소를 줄이는 건데요. 보조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게 다 정확하진 않지만 5조 원인가 5조 5억 원인가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대안하기 위해서 그 대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의약품으로 연간 사망자가 10년, 15년 전에도 미국은 10만 명 이상이었어요. 10만 8천 명, 지금은 11만 명이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1,800명이 의약 잘못된 사용으로 죽어갑니다.
실제로 안 썼어도 돼. 이것도 이제 이 통계도 공개 어떤 부분적인 통계지 전체적인 통계라면 더 많을 거예요. 물론 뭐 그 부작용까지 따르면 사망자, 직접적인 사망자 이렇게 많아요.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한다면, 우리 그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 산소의 원자고요. 산소 핵 주위를. 근데 그 중에 전자 하나가 잃게 됩니다. 잃게 되면 불안정한 유리기, 즉, 산화되는 지점을 이제 들어서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곳에서 얘를 짝을 맞추게 갖고 오겠죠. 그럼 이런 연쇄적인 반응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그때 문제가 바로 이렇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세포의 물질 대사에서 이제 균형이 깨져버리고 이 불안정한 유리기 상태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막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럼 또 다른 유리기가 조성되고 또 다른 유리기가 조성되고 하면서 우리 몸은 급격스럽게 도미노처럼 망가지는데, 쉽게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DNA에서 이 유리기가 형성될 수 있어요. 오늘 지금도 형성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거 당하지 않게 성경 말하는 거죠. 항상, 다시요, 항상, 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네. 이게 DNA를 이렇게 손상시킨다니까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몸에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외선 뭐 대기 오염 스트레스 가고 싶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지나가겠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 하나 있어요. 이 유리기 DNA에서 유리기가 손상이 되면은 혈관에도 산화같이 생깁니다. 정말 무섭죠? 혈관 산화. 그래서 혈관이 산화되기 시작하면 그곳에 뭐가 축적이 된다고 했어요? 지방이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혈액의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해한 콜레스테롤 작용으로 동맥 플라크가 축적이 되고요. 거기에 막 이렇게 생겨납니다. 유리기가 이제 눈의 단백질 렌즈를 공격하고 손상시키고, 그럴 때 이제 백내장이 생기고 녹내장이 생기는 거죠. 시력에도 역시 활성산소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디에도 공격한다고요? 뇌세포까지 공격합니다. 여기 무너지면 수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노화 작용에서 크게 3가지 내지 4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교결합설입니다. 이 가교결합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쁜 놈끼리 결합이 돼서 망치는 거 있죠. 네. 한마디로 일생 동안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이게 육식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들, 비정상적인 세포, 죽어야 되는 시기를 놓치고 죽지 않는 세포들이 이제 결합합니다. 이때 결합할 때 가장 나쁜 결합이 있어요. 알루미늄. 네, 이렇게 결합한 물질들이 면역 체계의 기능을 부정시켜요. 그 다음에 가교결합에서 뼈 속에 침입해서 뼈를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알루미늄이고요. 이 알루미늄 우리가 많이 섭취하죠. 뇌 침투를 하게 되면 알츠하이머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가교결합을 막는 길은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노폐물 증식. 세포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앞으로도 몇 컷을 더 해야 돼서 하지 않고만 많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포들로부터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렇게 뭐가 생겨요? 노화가 생기는 거예요. 알부민에 의해서 노폐물이 제거돼야 됩니다. 우리 혈장에는 알부민이 있어요.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 알부민이 제거되지 않으면 노화가 이렇게 빨리 옵니다. 이유는 체내에 무엇이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노폐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런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활성산소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터널이 있어요. 바로 엔티옥시던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산화 방지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엔티옥시던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앞으로 좀 젊어질 수 있겠죠.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그냥 뭐 좀 꾸며가지고 남들보다 젊어지게 사는 거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리기 방어책이에요. 아까 유리기가 뭐라고 했죠? 산화지점이죠. 활성산소의 산화지점. 그러면 엑시오시던트라고 하는 이 물질들이 산화작용을 중화시켜버려요. 이거 정말 특별한 이런 예전에 이런 학설을 만들어 놓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정말 많이 있어요. 노벨상. 그러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이 예방이 됩니다. 그때 특수 효소들이 세포 내에서 작용하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각종 영양물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4가지 표를 만들었어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뭐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세요. 이거 꼭 큰 문제 없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제 영양학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근, 시금치, 케일, 고구마,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이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이 이제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비타민 C, 감귤류, 채소, 오렌지, 딸기, 토마토, 레몬, 사과, 배, 파인애플, 해초류, 그 다음 브로콜리, 감자, 비타민 E, 올리브, 해바라기 씨, 아마씨, 아몬드, 현미, 보리, 콩, 땅콩, 옥수수, 그 다음에 셀레늄, 양배추, 샐러리, 해초류 이런 것들이고요. 뭐 엄청 많아요, 이런 거는. 네. 자, 특별히 이 비타민은 사람을 젊게 만드는 영양소예요. 자,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젊게 만들어줘요. 에어보라 박사란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스웨덴의 미래의 비결,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스웨덴 사람들의 여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거 아세요? 혹시 아세요, 목사님? 스웨덴 여자들 정말 아름다운 거? 그래서 그 책이 나왔어요. 스웨덴의 미의 비결. 네, 그 책을 썼는데요. 왜 스웨덴에 미녀가 많은가? 많은 이유가 뭘까? 라는 부분을 연구하다가 찾았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장미 열매를 많이 먹는다. 장미 열매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그 장미 열매를 검사를 해봤더니, 관찰을 해봤더니, 장미 열매는 오렌지보다 비타민 A가 25배가 많대요.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20에서 40배가 많고요. 칼슘 28%, 철분 25%. 즉, 비타민들이나 이런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사람이 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 굉장히 자연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자연미 하면 스웨덴 여자들이거든요. 세계 여자들 중에. 여러분 다 예쁘시지만 어쨌든 스웨덴에 이렇게 이런 정보까지.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여러분 어떻게 섭취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많죠? 비타민 C, 셀레늄 이런 것들 섭취하기 쉽습니다. 그냥 자연식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날 것으로 좀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예전에 하와이 제도를 발견한 제임스 쿡 성장 아시죠? 이 책이 나와서 이 책을 많이 옛날에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나는 제임스 쿡에 대한 책을 읽고 그의 여행을 읽어봤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하와이를 발견했죠. 항해하는 동안 양배추와 감자 등 날 음식이 많은 음식들을 사용해서요. 그 당시에 위험했던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911년 괴혈병은 비타민 C의 부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어요. 그때는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주는 유익이 별로 없는 걸로 생각하고 단지 괴혈병만 좋아지게 한다 하면서 이렇게 인식되어 오다가 점점점 지나면서 비타민 C가 정말 중요하네 라는 것이 밝혀졌었죠. 여기 보시면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활성산소의 발생 원인을 줄인다. 식품 첨가물, 살충제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매연, 담배, 스트레스, 과로 최대한 줄이시는 거예요. 이 유리기를 만들지 않도록 몸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절대적인 거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거 먹어도 활성산소 자체의 그 과다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줄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먹어서 해결하고 뭔가를 인위적으로 받아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우선 줄이시는 거. 두 번째는
타액입니다. 우리가 저작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씹어 먹는 것은 여러분들의 면역세포, 면역 활동에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은 벌써 어떤 박사들에 의해서 이 씹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논문이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책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타액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요. 타액 속에 페록시다아제라는 이 소독 효소가 있는데 발암물질, 독성 물질을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셔야 된다고요? 씹어 드셔야 돼요. 뭐가 나오도록? 타액이 분비되도록. 활성산소요? 타액이 분비되도록. 네. 마지막으로 찍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항산화 물질, 프로폴리스, 과일, 야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산화를 방지하는 아까 산화 방지제들, 그죠? 엔티옥시던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를 어디서부터요? 활성산소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암에 걸릴 수밖에 없고 빨리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